해서 되게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요, 제가 조금 시건방질 거예요. 왜 시건방지냐면 내 자랑을 좀 할 거니까요. 해도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3월달부터 막 4월달 이럴 때 비트코인 하락한다는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렸잖아요. 홍콩 ETF 관련해서 중국 자금도 못 들어오고 하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진짜 욕을 제가 엄청 실이 먹었거든요. 네,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59K에서도요, 저는 이제 59K 뭐 이하로 떨어지면 51K까지 간다 뭐 이런 분위기 엄청 났었잖아요, 이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반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등할 거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승할 거라고. 그때도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 바보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고 최근에도요, 여기서 이제 좀 버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막 욕을 합니다. 지금 뭐 더블탑 찍고 하락하고 있는데 임마 120일 이평선 지금 하단으로 내려와가지고 막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지금 하락인데 네가 뭔데 지금 또 상승한다고 사람들을 또 막 선동하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저보고 뭐 어쩌라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요 주말간에 뜬 이슈부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더리움 ETF S1 신청서가 지금 반려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7월 4일날 출시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게 S1 서류가 반려가 되면서 7월 8일까지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7월 8일날 제출하고 나면 또 뭐 심사를 거치고 그 이후에나 뭐 또 될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ETF 발행사들이 지금 현물을 많이 확보를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빠르게 승인이 안 되고 연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번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제가 요때 올린 영상이거든요. 요때 59K 뚫고 뭐 59K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요때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다들 한번 들어보시죠. 폭스 물량이 뭐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렇게 막 바로 풀린다라는 생각은 1-20%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구간이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한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을 말아 올릴 때는요, 진짜 숨도 안 쉬고 말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50K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뭔가 대응을 하기에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게 상승이 엄청 가팔라서 요 좋은 구간에서, 괜찮은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매집하기에는 좋은 구간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때도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림 뭐 지 같은 거 그려놓고 뭐 전문가 행세한다고 뭐 이런 욕을 엄청 들어 먹었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이때 좋았잖아요. 단기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다시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59K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팔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안타깝겠죠. 이렇게 다시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다가 막 저항 구간이었던 67K 뚫으니까 막 사고, 70K 뚫으니까 사고, 이때 또 유튜버들 다 뭐 상승한다, 뭐 어쩐다, 뭐 미친 폭등이 일어난다, 막 괜히 막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팔았던 사람들이 이때 다시 샀다고요. 이 다시 사서 어떻게 됐어요? 또 이렇게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는요, 진짜 그냥 장이 끝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관점이 당연히 틀릴 때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관점 공유하면서요, 제가 예측이 틀렸던 경우도 있어요. 예. 지금은 그냥 제가 엄청 잘 맞춘 것처럼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예, 틀릴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뭐 차트든 뭐든 코인 바닥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악재들이 터질 게 거의 다 터졌다. 근데 가격이 이 정도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버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ETF가 승인나고 타 유튜버들이 막 이 고점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ETF로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관 자금이 무슨 뭐 일주일 한 달 만에 기관 자금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기관 자금이 들어오려면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계획성 있게 매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기관들이 저는 매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트가 그만큼 하락을 하는데도 비트가 이 정도에서 버텨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7월 초부터 해서 8월 15일까지 이제 2분기 13F 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기관이나 막 금융기관이나 뭐 연기금 같은 그런 데서 또 막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큰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뭐 2달 만에 이렇게 조정받고 있다고, 횡보하고 있다고 기관들이 안 들어왔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력들 막 은행에 창구 역할 못 해줘가지고 막 헤지펀드들 자금 다 현금화 시키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 정도 가격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매수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옵션 거래나 뭐 롱보다 숏이 더 많다고. 이게 만약에 큰 상승을 하락을 할 거였으면 지금 거품이 많이 껴 있어야 돼요. 옵션 거래나 뭐 롱 포지션도 엄청 많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근데 최근에 롱 물량 다 청산당했거든요. 1300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 영상은요, 요 영상도 한번 보세요. 이더리움 ETF가 부분적 승인 효과로 이제 사람들이 증권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심리적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다른 코인들도 증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펌핑하지 못한 알트 코인들이 곧 이제 엄청난 큰 펌핑을 할 거다, 큰 상승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FIT 21 법안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알트한테는 엄청난 호재라서 큰 상승이 올 것 같다, 이런 입장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수정된 FIT 21 법안을 보면요, 암호화폐가 증권은 아니지만 제한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예.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서 이 똑같은 코인을 갖다가 제한된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상품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력들도, 기관들도 그렇고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세력이라면요, 개미 태우려고 막 요거 FIT 21 이더리움 호재 이용해가지고 잠깐 펌핑은 줄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개미 태워가지고 뭐 발라먹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규제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진짜 건강한 상승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5월 달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이때도 어땠어요? 이때도 분위기가 막 비트코인 계속 오랜 시간 횡보하고 있고 이러니까 유튜브도 나와가지고 뭐 알트코인 뭐가 좋고 알트 뭐 언제 폭등하고 이런 영상 엄청 올렸잖아요. 그때 저는 알트코인 사면 X 된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5월 달에. 그리고 알트코인 어떻게 됐어요? 많이 박살이 났죠? 엄청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부터는 제가 이제 하락하고 나서 최근에는 알트코인이 이제 조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을 지금은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이 엄청 큰 폭등이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트코인의 폭등은 이제 상승장 막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끝나고 조금씩 마켓 메이커들의 자금이 어떻게든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제가 알트코인 지금 사면 X 된다라는 영상 올렸을 때도 악플 엄청 달렸어요. 예. 네가 뭐 아냐 그러면서 악플이 엄청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대부분 좀 맞아 떨어져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한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ETF 승인이 났고 기관들의 자금은 들어올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규제를 하고 난리를 피우는 이유도 막 기관들이 이제는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들이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좀 시스템을 잡기 위해서 이런 규제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막 개미들은 겁나고 그런 거 이해는 하는데요. 뭐 미국이 미쳤다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들이 뭔가 봤을 때 기관들이나 기업들이나 뭐 세력들이나 뭐 있잖아요. 연기금이나 막 이런 데서 지금 막 개인들도 그렇고 ETF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규제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요 영상을 올리고요. 그 다음 영상이 뭐였냐면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요거였거든요. 요게 뭐냐면 잭도시가 이제 수익의 10% 계속 비트코인 매집할 거라는 거. 그리고 케냐 대통령이 이제 마라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채굴을 국가적으로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페이팔 사장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지불의 중립결제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프랑스의 은행, 그리고 유럽 2위 은행이 비트코인 ETF를 지금 매집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블랙록에서 이제 요 ETF 책임자 뭐 요런 사람이 최근 몇 달 안에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채택할 거라는 거. 지들이 그 뭐 기관들을 막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했으니까 몇 달 안에 그 사람들, 그 기관들 돈이 들어올 거라는 거, 막 그런 영상들을 제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요,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도 꾸준히 매입을 하는 거고, 케냐가 이제 국가적으로 채굴을 도입하려면 마라톤이랑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마라톤이 최근에 막 현물 팔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안 팔다가. 그게 케냐에 뭔가 채굴업장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도 한 2달 정도 됐으니까요. 제가 올린 게 5월 3일이니까 2달 전이죠. 그러니까 이 2달 전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블랙록이 말했던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가 지금 또 매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제가 찍었을 때는요, 이게 엄청 호재 같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매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몇 달 뒤거든요. 그럼 지금 몇 달 뒤가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세상 끝까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매도하고 매번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관점 공유하는 게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면 최근에요, 메일로도 그렇고 뭐 댓글로도 그렇고 블로그 찾아와가지고 비밀 댓글도 다시고요, 막 엄청 절실한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메일을 보면 다 그냥 답장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부담스러우니까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답장을 안 하니까 메일은 읽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대구에 사니까 그 본인도 대구인데 지금 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잘못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엄청 미안하고 막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그냥 조언이라도 조금 해주시면 건강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도 코인 바닥에 지금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봐요. 예. 코인이나 도박 이런 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몇 명 있었어요. 예. 그러고 뭐 한 달이 걸쳐서 뭐 듣는 소문에 누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런 절실한 분들이 막 연락이 오고 막 이렇게 접촉을 하시면요, 저는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괜히 제가 관점을 잘못 공유했다가 그런 분들이 진짜 좀 잘못된 선택이라도 할까 싶어서 엄청 관점 공유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타 유튜버들을 좀 비난도 하잖아요. 그게 왜 비난을 하는 거냐면, 이제 다른 분들도 저를 좀 비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유튜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놈은 상승한다고 하고 어떤 놈은 하락한다고 하고 막 서로 싸우면서
그래야 이제 시청자들이 보면서 중립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 상승할 때는 뉴스에서 호재들만 포와가지고 세상 끝까지 상승할 것처럼 다 막 개미 태우게 하고요. 하락할 때는 또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또 뭐 세상 끝까지 하락할 것 같은 그런 영상만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라고 막 나온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다 상승한다고 하고 하나같이 다 하락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예요. 예. 뭐 제가 틀렸으면 사과하죠. 예. 아, 제 관점이 잘못됐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맞추면 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잘 맞추는 사람한테는 구독자도 늘고 인기도 많아질 거고, 못 맞추는 사람은 인기도 떨어질 거고,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시청자들이 조금 관심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뭐 반골 이미지로 타 유튜버들을 싸잡아가지고 까내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요, 타 유튜버들도 제 방송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를 까셔도 좋습니다. 뭐 방송에다가 뭐 타 유튜버 누가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까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 관점이 틀리면 저는 또 사과를 하면 되니까요. 예, 사과드리고 좀 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영상 업데이트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이미지로 좀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좀 버틸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